자, 저는 이제 광안동 바다 일선으로 해서 이제 밀락동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자, 이런 것도 예전에 다 낮은 건물이었는데 오피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이제 에어비앤비 불법으로 돌리고 있어서 시정명령 떨어져서 문 앞에 딱지 붙어져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서로 신고하고 난리다는 거죠. 특히 호텔을 가지고 있는 업주라든지 서로 동종업계 사람들이 신고하고 난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달콤함은 잠시일 수도 있는데 쓴맛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걸려도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한대요, 사람들이. 차라리 이제 주택을 개조해서 허가받고 하면 안전할 건데, 맞죠? 그래도 이런 게 싸니까 에어비앤비를 많이 돌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어비앤비는 국내인들에게는 불법입니다.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외국인들 아침부터 술 먹네. 이야, 역시 외국분들은 이제 술이 물처럼 마신다고 하죠. 문화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알딸딸한 상태에서 생활하려나 궁금하네요. 자, 이런 바다 일선 팔도 통닭, 허니비어, 가라오케 이런 게 있네요. 상층부는 요즘에는 다 개조해서 숙박을 많이 돌립니다. 이유는 이제 공간대여 사업이 굉장히 돈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보세요. 팔도 통닭 한 달에 월세 얼마 받으려나? 뭐 예를 들어서 800 받는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간대여 사업하면은 하루에 100만원, 하루에 100만원 받고 8일만 열심히 돌려서 만실이 되면은 800을 뽑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말만 해도 8일이죠. 주말만 해도 월세 이상은 뽑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상층부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상가의 역할로서는 조금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숙박을 돌린다,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숙박은 목적성에 의해 가기 때문에 충분히 4, 5층까지 걸어가죠. 그래서 숙박을 돌렸을 때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부산 사람이면 다 아는 곳이죠. 저도 여기서 소개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야, 여기 옛날에 삿포로의 하루라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놀았는데 추억이 없어져 버렸네요. 자, 원래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조감도를 보니까 신축을 어떻게 할 건가 보니 1, 2, 3층 기존에 있던 음식점, 삿포로의 하루라든지 음식점을 넣고 상층부는 전부 숙박으로 만들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적률이 높은 곳은 현재의 가치로서는 3층짜리 건물에서 활용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깝잖아요. 훨씬 더 많이 지어서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1, 2, 3층은 상가로 넣고 상층부는 숙박으로 돌려서 최고의 이익을 내려고 할 겁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천에 롯데마트 가봤는데 롯데마트 위에 뭐가 있냐?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동탄 SRT 바로 맞은편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 롯데아파트 바로 밑에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좋은 이런 건물들은 1, 2, 3층 현재 지금 커피스미스, 노차싸,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무너뜨리고 굉장히 높게 지어서 저런 식으로 1, 2, 3층은 그대로 커피스미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임차 주고 위에는 또 숙박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넣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은 사업성이 그만큼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바로 앞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삼익비치도 요게 있어서 가격이 높은 겁니다. 땅값이 비싼 거예요. 저 건물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땅을. 겉모습보다는, 월세보다는 땅의 가치, 이 땅을 나중에 활용해서 얼마만큼 비싸게 팔 수 있을지. 점점 이런 땅은 팔면 안 되는 땅으로 바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 보세요. 이 땅을 팔아서 어디 가겠습니까? 부산에서 갈 데 있어요. 이 땅을 팔아서 서면을 갈 건가? 재송동을 갈 건가? 이 땅을 팔아서 북항을 갈 건가?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팔아서 여기로 오고 싶어 하겠지. 여기가 1급지니까. 그래서 1급지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립니다. 우리가 서울의 강남으로 몰리듯이. 뭘 해도 이제 몰리는 곳 대장으로 가야 돼요. 서울도 압구정, 현대 이런 곳도 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변에 학원가라든지 그들만의 세계. 그래서 몰리는 곳에 딱 깃발을 꽂으면은 영원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땅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요. 보통 이제 싼 거를 찾아다니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주라 해서 전부 다 돈이 많고 부자가 아닙니다. 건물주도 좀 바보 같은 건물주 굉장히 많아요.
잘못 사서 본인이 산 가격보다 싸게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 사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건물주도 있고요. 제가 11년 동안 부동산에 몸담으면서 진짜 수많은 건물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돈으로 사는 거는 가능해요. 돈만 많으면 아무거나 살 수가 있는데 이상한 거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솔직히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잘못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고요. 2~3명은 안 팔리는 거 사서 본전에 던지는 사람. 그 다음에 1명은 본전보다 훨씬 싸게 던지는 사람. 본인이 급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20~3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00%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임장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이 광안리를 진짜 거의 매일같이 오는데 올 때마다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올 때마다 많이 달라져 있고 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져 있고 트렌드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상권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고 일선에는 어떤 게 세팅이 되어 있고 어떠한 건물을 시행사에서 사고 서울 사람들은 어떠한 건물 위주로 사고 얼마만큼 금액을 받아줄 수 있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어떤 게 가장 높을지 항상 저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건물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고 땅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주특기가 땅입니다. 땅을 잘 볼 줄 알아야 건물이 보이거든요. 건물은 돈 주고 뭔가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땅은 잘못 사면은 안 바뀝니다. 땅굴 파서 지하까지 해도 다 그냥 내 땅이에요. 땅 위에 있는 것도 다 내 거고. 그래서 건물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외관은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가치, 그 땅의 입지, 땅의 용도 지역은 돈으로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볼 줄 아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 제가 땅을 보는 능력을 길러 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제 능력을 그냥 저만 가지고 있고 저만 감추고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능력을 무료로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온다. 예전에는 반대였습니다. 능력을 감추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뭔가 계속 알려주면서 저도 공부하고 사실 이런 거 재밌거든요. 와서 보면 딱 단점이 팔이 살짝 아파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걷는 거는 정말 재밌고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좋은데 팔이 아파요. 팔. 그래서 이 팔을 누군가 대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고. 아무튼 후 커비 스미스 건물 이런 게 좋다. 야, 여기서 또 인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좌측 건물과 우측 건물, 우측 건물과 좌측 건물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걸어가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뒷블록으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바다를 딱 기점으로 해서 좌측 건물과 우측 건물이 있죠. 자, 근데 좌측 건물은 한 덩어리예요. 자, 뒤에 도로 접해 있는 주차장까지 본인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덩어리도 본인 거고 앞에 연구뷰도 본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정말 좋은 건물이다. 뒤에서 바로 주차장 진입 가능하고 앞쪽으로는 연구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내가 투자자다. 와, 이런 땅을 사려고 하면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평당 한 2억 잡고 200평 400억 500억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합지형 재건축해서 삿포로의 하루가 높은 숙박으로 올라가는 거 보셨죠? 제가 언젠가는 이런 것도 바뀔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나라도 이거 만약에 들고 있다가 계속 몸값이 올라가는데 대출받아서 건물 지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지을 정도로 돈이 많다. 그러면 이걸 사서 숙박 밑에는 상가 지으면 되는데 지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투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투자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지을 만한 곳에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뒤에 이런 한 덩어리 건물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평당 6천 정도 할 거거든요. 6, 7, 8천. 근데 30평 정도 해요. 얼마입니까? 8, 3, 24. 24억. 조금 무리해도 사실 50억 안 넘어가는 선에서 살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한 덩어리를 통째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쪼개서 일부만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뒷블럭에 조그만한 이런 건물을 사놓고 나중에 시행사 붙을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는 겁니다. 바다 일선은 저는 반드시 높은 건물들로 다 바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사가 붙을 때까지 존버하는 거예요. 몸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금액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뒷블록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초밥 한 덩어리를 산다든지 아니면 저 맹구 포장마차 이 건물 한 덩어리를 산다든지 이 통째로의 일부 한 덩어리를 산다고 보시면 돼요. 저 행복타로 저것도 좋죠. 저런 거면 한 20평 될라나? 평당 1억이라 해도 20평이면 20억이잖아요.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1년, 3년, 5년 최근 최고가 실거래 내역을 보면요, 1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수영구 내에서 1등. 자, 1등이 수영역 역세권 건물입니다. 아무리 바다일선 해도 최고가 거래된 것은 수영역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1호선과 3호선인가? 3호선 헷갈리네요.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의 건물, 깨끗한 건물이 평당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평당 1억 정도.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왜 평당 1억을 찍었을까? 바닷가가 더 비싼데 왜 그게 최고가 거래 내역에 포함이 되었을까? 이걸 보면 바다 일선은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없다는 거죠.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등이 수영역 트리플 역세권의 건물이 최고가를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등이 뭔지 아십니까? 2등이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제가 방금 말했던 게 다 2등이에요. 이런 맹구 포장마차, 그 다음에 이런 뒷블럭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평당 7천, 8천에 거래되면서 최근 최고가 거래 내역 2등을 찍었습니다. 최근 3개월, 최근 2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2년 전부 다 똑같아요. 1등은 수영역 역세권, 2등은 이런 뒷블럭이 있는 조그만한 낙초필살 돼지구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바다 일선은 건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고가 거래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2등 바닷가와 바로 붙어 있는 곳, 뒷블럭,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행에 의해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바닷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뒷블럭이라도 사놓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2등으로 올랐습니다. 원리가 비슷해요. 해운대에도 보면 바다 일선으로 호텔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못 사죠. 그래서 군함로를 사는 거예요. 근데 군함로도 일반 사람들이 못 사는 가격에 이르렀다. 그러면 뒷블럭, 해리단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바다 일선, 그 다음에 뒷블럭으로 점점점 번져 나갈 거다. 그래서 최근에 요거 바다 약국 건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평당 7천만 원에서 39억대에 나와 있었습니다. 상업지의 코너 자리죠. 약국 수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병원이 없는데 누가 여기서 약을 삽니까? 자, 그런데 이 땅의 가치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서호병원, 저게 거래가 되었거든요. 2022년에 2021년인가? 아무튼 적어도 시행부지로 활용이 되겠죠. 46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왜 거래가 되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바닷가 땅은 못 사고 뒷블럭으로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다 약국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평당 7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안 팔린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 안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괜찮다 보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약국이 오랫동안 안 팔릴까? 39억이면 그래도 뭐 앞에 저 1선보다는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안 팔리는 이유가,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이 2층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면적분보다 주택 면적이 2배 이상 커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법인에서 나중에 시행부지로 활용하려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자, 그런데 법인 매입 시 취등록세가 12%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매매 금액은 39억대에 나와 있지만 내가 얼마를 주고 사야 되냐? 실제 사는 금액은 45억입니다. 취등록세만 해도 거의 5, 6억 나오거든요. 안분으로 계산해도 대충 한 4, 5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옛날처럼 뭐 용도 변경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그런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택 상태로 팔아야 나중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무조건 고수할 거고, 사는 사람은 주택이 있으면 세금을 12% 내야 되기 때문에 5억이라는 세금을 더 주고 사기가 굉장히 애매할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혼란스럽겠죠. 이성적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나쁘지 않네 하고 서울에서 날라왔다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아마 계약서를 안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현찰 많은 사람들이 딱 넣어놓고 나중에 우리 주택 경기 활성화 될 때까지, 바다 일선뿐만 아니라 뭐 삼익비치 주변에 막 다 터져 나가죠. 그런 게 최고가 찍을 때까지 딱 버티다가 이거를 마지막에 딱 매도를 치는 거예요. 얼마에 쳐야 되겠노? 평당 뭐 2억은 받아야 되겠죠. 왜냐? 해운대도 뭐 뒷블럭에 이런 상업지 라인 평당 2억 이상 거래된 것도 있거든요. 저는 해운대 가격 추월을 못하겠지만 못지않게 따라갈 거라 봅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는데, 네가 뭔데 광안리가 해운대 땅값을 따라갈 거냐고 예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선행지표는 저는 맨 처음 보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지금 마린자이가 우리 9평 1등이죠. 해운대에서. 네, 18억 찍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14억 5천 거래된 것 같던데, 매물은 15억, 16억, 18억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대장이 어딜까? 삼익비치 재건축 빼고 요즘에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오션테라스 밀락동에 아십니까? 그 아파트 35평짜리가 14억 5억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13억인가? 그리고 광안 쌍용 있죠. 일명 광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돈 풀렸을 때 최고가 16억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해운대 롯데스타 10억, 11억, 12억인가? 그래밖에 안 하던데 그것도 16억 이렇게 찍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지표를 보면 거의 해운대 90%까지는 따라왔습니다. 물론 넘어가지 못하겠지. 그런데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광안자이 보일라나? 저기도 이제 14억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고가 거래 내역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드파인 얼마에 분양할까? 이제 좀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땅값을 딱 넘어오면은 비슷합니다. 뒷블럭에도 지금 거의 1억, 평당 9천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이런 게 이제 7천에 나와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걸려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택이나 그다음에 현찰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또 움직이지 않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좀 탐나는 물건이에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함께 좀 도움을 드릴게요. 저는 뒷블록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광안림장의 테마는 광리단길, 이제 조금 쇠퇴한 상권이죠. 쇠퇴했다기보다는 번지다가 말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상권, 바다 일선. 미래 가치가 아니고 평생 가치가 있는 상권이죠. 저런 걸 보유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런 걸 살 때는 투자가 아닌 보유하려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상권 중에서도 재개발되는 곳 바로 맞은편 지금 보러 갈 거거든요. 자, 그런 곳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진짜 건물을 잘 보기 위해서는 부산의 판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판이 땅입니다. 땅이 점점 사라지고 그 사라지는 땅이 고층의 아파트로 들어온다. 그런 곳이 과연 어디일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지를 봐야 되겠죠. 입지, 어디 입지에 어느 땅이 좋을까?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안리는 평지에 사업성까지 잘 나오고 역세권의 바닥까지 끼고 있고 지금 아파트 가격조차 90% 가까이 해운대를 쫓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 수요, 이런 것들이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고가 아파트 위주로, 브랜드 있는 아파트 위주로, 삼익빛이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위주로 일부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해운대와 수영구가 정말 비슷해지지 않을까, 비슷하게 판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평지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말하는 땅은 주택도 땅이고요, 낮은 주택들, 용도 지역은 좋으나 저층 중심의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기에 초품화의 평지에 역세권의 바다 조망, 이게 다 끼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 못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핵은 핵 자체는 우리가 해운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해운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라간다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해운대를 왜 넘어설 수 없냐? 이유는 딱 하나죠. 교통 접근성이 전부 해운대로 밀집되어 있다. 대심도부터 해서 전부 센텀으로 다 집중되죠. BUTX도 보세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되고 엑스포가 되면 BUTX라고 해서 부산 GTX거든요. 그런 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종착역이 어딘지 보면 광복동 아닙니다. 영도 아니에요. 전부 부전동 갔다가 센텀 갔다가 해운대로 옵니다. 마지막에는 오시리아. 관광 라인이 앞으로 뜰 거예요. 부산에 먹고 살만한 게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20대들 딱 공부 끝나면 다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관광 빼고는 살아남을 만한 게 잘 없어요. 제2센텀 들어오겠죠. 근데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20년 안 걸리려나. 어느덧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쌍용 아파트까지 다 와갑니다.